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드디어 전기기기를 배울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직류기부터 이제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냐면은 1번 직류기, 2번 변압기, 3번 유도기, 4번 동기기, 5번 정류기. 자,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다 기자로 끝나죠? 전기기기예요. 이 직류기라고 하는 거는 직류 발전기와 제너레이터와 직류 모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는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아서 내가 전기를 넣으면 모터가 되는 거고요. 내가 앞에 기계를 돌리면은 발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배우게 되고요. 변압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트랜스포머, 그렇죠? 그다음에 유도기는 주로 교류 전동기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는 주로 교류 발전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정류기는 반도체 소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 둘, 세 개를 우리가 직류기, 유도기, 동기기를 도는 기계라고 해서 회전기라고 하게 되고, 변압기나 정류기는 멈춰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지기 라고도 이제 부르게 됩니다. 아무튼 제일 먼저 직류기 배우면서 이 순서대로 쭉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기 첫 번째 원리와 구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기 원리 있는데 직류기의 개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렇죠? 우리가 막 책을 같이 읽어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직류기는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를 총칭하는 말이다. 직류 발전기는 기계적인 형태의 에너지를 직류 형태의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 그렇죠? 발전기는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는 직류 전기 에너지를 회전 형태의 기계 에너지로 변화시킨다. 자, 직류 전동기는 속도를 제어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급격한 부하가 전동기에 걸려도 큰 힘을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전 방향을 쉽게 바꿀 수도 있으나 현실은 교류 전동기. 아무튼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소형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거나 공업용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교류 전동기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건 직류 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는데, 직류 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많이 안 좋은 거고, 교류 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 속도 제어가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는 많이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류 전동기는 어떻게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발전기나 전동기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류기를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류기를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전자유도 현상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인덕턴스 배울 때 전자유도 현상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선을 감고 자석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전기가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도 한 페이지 넘겨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교류 발전기의 원리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직류 발전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느냐, 그 이야기도 이제 있게 됩니다. 직류 발전기는, 자,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1번. 이렇게, 자, 자석을 2개 놓고요. N극, 그 다음에 이렇게 S극을 놓고 여기에다가 코일을, 자, 이렇게 꺾어서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여기 지금 전선이 있는데 전선을 구부려서, 자, 이렇게 미음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직류기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게 되는데, 자, 이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계자, 자속을 만드는 계자고요. 얘가 돌아가면서 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전기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전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류로 뽑아내는 정류자.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만약에 이것이 발전기라고 하게 되면요, 제가 이걸 시계 방향으로 돌려볼게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 발, 오른손. N에서 S극으로 자속을 가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하니까 여기가 위로 올라가고 이쪽은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도체가 위로 가게 되면 이때는 안으로 들어가는 전기가 만들어지고 이쪽에 나오는 전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나오게 되면 우리가 부하 측에서 봤을 때는 얘가 플러스가 되고 이쪽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한 바퀴 또 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왼쪽은 또 올라가게 되고 이쪽은 또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은 또 플러스가 되고 왼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아니죠. 이쪽은 오른쪽은 항상 플러스가 되고 왼쪽은 항상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구조를 직류기의 기본 발전기 모형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직류기와 교류기를 가장 구분하는 부품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코일이 돌아가면서 자, 밑에 변을 회전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두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만날 때, 자, 우측변은 제 오른쪽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만나죠. 그 다음에 또 돌아갈 때 또 우측변은 항상 오른쪽을 만나게. 이렇게 떨어졌다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게 되는 부분.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교류,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왔다 갔다 하는 교류인데 이걸 직류로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정류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류자는 접촉했다 안 했다 하게 되면서 여기서는 불꽃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직류 모터는 항상 불꽃을 동반하게 돼요. 모든 모터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모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동 드라이버 같은 거 딱 충전해서 하는 거 보게 되면 모터 쪽에 보면 불꽃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불꽃이 만들어져요. 왜? 여기 정류자 때문에. 여기 접촉하는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브러쉬라고 하거든요. 브러쉬. 이 브러쉬에서 불꽃이 발생하죠. 탄소 브러쉬. 그래서 가루 같은 게 만들어지고 마모가 발생하게 되죠. 직류 모터는 이 브러쉬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마모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좀 별로 안 좋죠. 그렇죠? 아무튼 직류 전동기의 원리가, 직류 발전기의 원리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만든 전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모양으로 전기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극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직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직류 발전기의 구조 한번 보죠. 5번. 첫 번째, 직류 발전기는 첫 번째, 계자가 있어야 된다. 계자. 마그네틱 필드라고 하는, 이거는 자속 파일을 발생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 전기자가 있다. 전기자는요, 자속을 끊어서 유기기전력 혹은 역기전력, 기전력을 만드는 거죠. 자속을 끊어 기전력을 만들죠. 다음에 정류자. 정류자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류기의 3대 요소가 뭐냐라고 묻게 된다면 다 이름이 뭘로 끝나요? 자로 끝나는 부분. 3자. 자로 끝나는 것을 여러분께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계자, 전기자, 정류가 있고 정류자가 있고 그 이외의 전기를 뽑아내는 접촉 부분을 브러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기자 권선법이라고 해서 이 안에 있는 전기자를 원통에다가 감게 되는데 그 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권이 있고 그 다음에 파권이 있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병렬권, 중첩해서 감는 방법이고요. 파권은 좀 퍼뜨려서 감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직렬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여기는 병렬 회로수라고 해서 병렬 회로수가 여기는 무조건 극수와 같고 여기는 파는 2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밑에 중권과 파권의 비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본격적으로 중요한 거, 우리가 계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뭘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발전기에서 얼마만큼의 전기가 나오는지 계산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전기 하나 가지고 있어요. 발전기 여러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직류 발전기? 요즘에 막 프레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손으로 막 돌려서 발전시켜서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자가 발전.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직류 발전기에서 전기를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뭐 자석을 세게 하고 이걸 빨리 돌리고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유기기전력 직류 발전기의 유기기전력. 유기기전력은 만들어지는 기전력입니다. 역기전력은 전동기에서 소비하는 기전력이고요. 자, 유기기전력 E는 자, 외웁니다. 저랑 같이 해요. 중요합니다. P 말씀하세요. P 자 파이, 피자 파이. 피자 드셔본 적 있으세요? 피자 파이 60 A분의 N 볼트만큼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P는 뭐냐? 극수. 여기서 Z는
총 도체수. 여기가 파이는 자속. 여기가 A는 병렬 회로수. 여기서 N은 분당 회전수 RPM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전동기를 어떻게 하고, 발전기를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전기를 많이 만들고 싶다고요. 극수가 많이 만드십시오. N극, S극, 지금 이건 2극짜리잖아요. 여기다가 또 N극, S극을 넣습니다. 그럼 4극짜리가 되죠. 극수가 많을수록 전기가 많이 만들어져요. 자, 다음에 총 도체수가 클수록, 총 도체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한 번, 두 번, 한 바퀴 감으면은 2개의 도체가 있는 거죠. 또 감아요, 또 감아요, 또 감아요, 또 감아요. 많이 감을수록, 도체수가 많을수록 비례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자속이 클수록, 양쪽에 있는 NS의 자석이 클수록 전기가 더 많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A, 병렬 회로수는 상관없고, 그 다음에 병렬 회수가 작을수록, 그 다음에 A, 회전수가 빠를수록, 빨리 회전할수록 전기가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자면 내가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발전기를 가서 사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발전기를 사올 때 이미 결정된 것들이 있어요. 결정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 P, 극수는 이미 발전기를 만들 때 결정돼 있죠. 그 다음에 Z, 총 도체수도 결정돼 있죠. 그 다음에 A, 병렬 회로수도 이미 결정되어 있죠. 그러면은 결정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 60A분의 P, Z, 이거는 이미 결정되어 있죠. 얘를 그럼 결정되어 있는 K 상수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발전되는 유기기전력 E는 어떻게 됩니까? E는 결정되어 있는 상수는 그대로 쓰고 K 어떻게 돼요? 파이, 그 다음에 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동기를, 발전기를, 전기를 많이 얻고 싶다고 하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두 가지는 뭐냐? 자속을 크게 하거나, 양쪽에 있는 자석을 크게 하거나, 그 다음에 회전수를 빨리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발전기를 양쪽에 있는 자석이 영구자석이라면 자석도 조절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게 전자석이라면은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가지고 자석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영구자석을 사용하면 이것마저도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럼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속도를 빨리 하는 방법.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30대 이상 공감 가다. 예전에 여러분 자전거에 발전기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자전거에 바퀴에 탁 대가지고 불, 라이트 이렇게 쫙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그 발전기에 전기를 많이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뭐예요? 빨리 돌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게 탁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빠, 내가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후레쉬 아빠 하나 구해왔어. 아빠 구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더 밝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들 딱 이제 대답해 주는 거죠. 아가야 일로 와봐라. 아들아 일로 와봐. 혹은 손주 일로 와봐라. 이거 이제 직류 발전기다. 직류 발전기의 3대 요소는 계자, 전기자, 정류자로 되어 있다. 근데 이때 발전되는 유기기전력 E는 P 자파이 60A분의 N이다. 그런데 이때 P는 극수, Z는 총 도체수, 파이는 자속수, A는 병렬 회로수, N은 회전수인데 60A분의 PZ는 상수 K라고 해서 우리가 건들 수 없는 거다. 그럼 파이랑 우리가 N만 건들 수가 있게 되는데, 이 파이도 영구 자석인 경우에는 크기가 일정해서 우리가 조절할 수 없다. 그럼 뭐 N만 하나 건들면 된다. 그러니까 아들아 빨리 돌려라. 손주야 빨리 돌려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류기 이 부분은 우리가 직류 모터를 그냥 전기만 넣어서 바꾸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절하는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자는 거예요. 왜? 이걸 알면은 뒤에서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원리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유기기전력 E는 어떻게, 무엇에 비례해요? 권수에 비례하고, 유기기전력 E는 뭐예요? 자속에 비례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문제 한번 보죠. 1번. 직류기의 주요 구성 3요소가 아닌 것은 자가 아닌 거. 4번에 보극,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2번. 철심의 권선을 감고 전류를 흘려서 공극에 필요한 자속을 만드는 거 누구? 계자. 3번에 직류 발전기 전기자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여기 전기자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철에다가 코일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자 권선과 전기자 철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4번에 직류기에서 브러쉬의 역할은 뭐냐? 브러쉬의 역할은요, 외부 회로랑 접속할 때 사용되죠. 4번. 5번에 직류기의 파권에서 극수와 관계없이 병렬회로수 얼마인가? 파권에서는요, 무조건 병렬회로수 A가 얼마? 2가 되는 거죠. 6번에 8극 파권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의 병렬회로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파권이면 무조건 얼마? 2가 되죠. 7번 다중 중권의 극수 P인 직류기에서 전기자 병렬회로수는 어떻게 되는가? 중권에서는 극수와 같게 된다. 8번에 직류기의 전기자 권선을 중권으로 하였다. 다음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2번에 브러쉬 수는 항상 2개이다? 아니에요. 극수와 같아요. 9번 정류자와 접촉하여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역할. 외부 회로와 연결하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그래요. 브러쉬가 합니다. 10번 다음에 정류곡선 중에서 브러쉬의 후단에서 불꽃이 발생하기 쉬운 것은, 여기는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렇죠? 부족정류라고 하겠구나. 부족정류. 전단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는 과정류인데 이거는 기사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예요. 11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기전력을 뜻하는 손가락은 도, 자, 기. 기전력. 중지죠. 3번. 12번. 자, 이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E는 뭐라고요? P, 자, 파이 60A분의 N 계산할게요. 자, 6극 총 도체수가 300, 자속수가 0.02, 그 다음에 60에 병렬회로수가 얼마예요? 직렬권이라고 하죠. 직렬권을 아까 파권이라고 했어요. 그쵸? 파권이니까 무조건 2고 분당 회전수는 900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값은 아마 270V가 될 거예요. 다음에 13번. 직류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 E를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유기기전력은 자속과 회전수의 회전속도에 비례하게 된다. 1번. 14번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총 도체수가 220, 자속수가 0.01, 극수가 6, 회전수가 1500. 그리고 파권일 때 얼만큼 유기기전력이 나오느냐 얘기죠. 자, E는 P 극수가 얼마예요? 6, 총 도체수 220, 자속수 0.01, 그 다음에 60의 파권이니까 2고요. 분당 회전수가 1500이네요. 그쵸? 그러면은 165V. 15번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총 도체수가 440, 매극 자속수 0.01회버, 극수 6, 회전수가 1500일 때 유기전력은 몇 볼트냐? 단 중권이다. 중권이래요. E는 P 극수가 6, 총 도체수가 440, 자속수 0.01 곱하기 60의 중권이니까 극수 P와 같죠. 6분의 회전수 1500은 계산하게 되면 110V. 괜찮으세요? 유기전력 E는 뭐예요? P 자 파이 60A분의 N. 16번 10극의 직류 파권 발전기 전기자 도체수가 400, 매극의 자속수 0.02, 회전수가 600일 때 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E는 P 극수가 10, 도체수가 400, 자속수가 0.02, 그 다음에 파권이니까 60 곱하기 2, 회전수가 600 계산합니다. 400V. 17번 6극 전기자 도체수 400, 그 다음에 매극 자속수 0.01, 회전수 600일 때 파권일 때 유기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계속 풀어봅니다. 여러분 많이 풀어보실수록 좋아요. 600, 6, 400 곱하기 0.01 곱하기 파권이라고 했으니까 60 곱하기 2분의 그 다음에 600 계산합니다. 120V. 18번 10극 직류 파권 발전기 전기자 도체수가 400, 매극의 자속수가 0.02웨버, 회전수가 600일 때 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18번에 E는 P 극수가 10, 도체수 400, 자속수 0.02, 그 다음에 60 곱하기 2는 파권은 2 분의 600 계산합니다. 얼마 나올까 이거? 400V가 되겠네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봤습니다. 직류기의 3대 요소, 그 다음에 직류기의 중권 파권 비교, 그 다음에 직류 발전기의 유기기전력식, 여기까지 알아두시는 것이 이번 학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조금 더 가면서 직류기에 대한 다양한 것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